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경을 두 문장으로 요약을 하자면 정부는 국내 건설 산업의 문제점을 진단을 했고 그 결과 BIM 중심으로 건설 산업 디지털화하는 것이 이제 필수라는 것을 이제 정부는 이제 필수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정책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 당사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맞춤 대응을 해야 되고 디지털화를 통해서 프로젝트 수행을 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야 되는 그런 이제 환경입니다. 좌측 하단에 이제 박스를 보시면 정부가 이제 국내 건설 산업을 진단한 그런 내용인데요.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래도 보시면 건설 산업은 타 산업 대비해서 디지털화가 매우 낮습니다. 현재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6%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업과 비교해서도 이제 턱없이 낮은 그런 그 디지털화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 정부는 이에 따라 디지털화가 낮은 거에 기인해서 생산성까지 저희 이제 건설 산업은 타 산업 대비 이렇게 낮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건설 시장에서도 이제 국내 한국의 대한민국의 건설 산업의 경쟁력이 낮은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디지털화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진단 결과를 발표를 했고 그에 따라서 정책을 이제 만들고 이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상자를 보시면 이제 국토부는 이제 정부는 건설 산업 디지털화를 위해서 BIM 중심으로 정책과 제도를 추진을 하고 있고 22년 7월달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3대 중점 과제 중에 BIM 기반으로 건설 산업 디지털화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한 포인트를 잡아서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세부 내용을 한번 보시면 BIM 전면 도입을 위한 제도를 이제 정비를 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BIM 시행 지침 제정 작년 7월에 그리고 BIM 비용을 이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대가 기준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공 중심으로 BIM을 이제 도입을 하려는 그 제도를 정책과 제도들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공공공사에 이제 단계적으로 BIM 도입을 이제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까지 1,000억 이상의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이제 의무화시키려고 지금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상품별로 보시면 도로, 철도, 항만 이렇게 매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면 BIM을 전면 BIM, 부분 BIM 이건 아까 이제 앞서 설명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른 용어에 대한 정의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렇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에 대한 어떤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국가 BIM 센터에서 발주처의 역량 교육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정부는 진단을 하고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놓고 그리고 정책을 이렇게 뒷받침함으로써 하고 있는데 당사는 시공사 입장으로서 이제 대응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면 BIM 발주 프로젝트에 대해서 입찰과 수행을 위해서 BIM 기반의 공정 관리, 원가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사전에 구축해야 하는 것이 필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상품별로 확대되는 어떤 이런 전면 BIM 상황에 있어서 처음에는 오늘 소개해드릴 용인 에코턴이라는 프로젝트에 먼저 이제 적용해 보았고요. 이를 토대로 해서 도로, 철도, 항만 각 상품별로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찰을 준비를 하고 수주를 하고 나서 그게 다가 아니라 이제 정부에서 BIM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운영을 했을 때 우리는 그 BIM 기반으로 디지털 기반으로 현장을 관리함에 있어서 그 자체에 있어서 우리는 생산성 향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근원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BIM 기반으로 프로젝트 디지털 관리 체계를 구축을 이번 기회에 그 싱크로 4D 프로를 통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네, 기술 동향입니다. 기술 동향은 발주처 중심의 공공공사부터 전면 BIM이 적용 및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먼저 발주처별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최근의 동향은 먼저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 그 시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대상 프로젝트는 고속국도 제400호선 양평 2천만 건설공사로서 규모는 다음과 같고요. 이 현장의 경우에는 공정관리, 시공사 발주처가 둘 다 공정관리를 BIM 기반으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기성관리라든지 신청, 시공사는 이렇게 관리하고 신청을 하고 그 감독기관에서는 기성 관리, 검토, 승인 이런 것들을 모두 BIM 기반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거는 지금 사실 우리는 저희 당사는 이번에 싱크로를 사용해서 이렇게 BIM 기반 현장 관리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발주처는 나름대로의 그 자기들의 어떤 그런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을 해서 그렇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효과를 그 취해본 결과 기성 업무를 디지털화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어떤 소비가 발생이 되게 되고, 그리고 사전 검측에 있어서 투입 인력이 기존 대비 70% 감축됐다라고 합니다. 기성 업무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예전에는 뭐 일주일 정도 해야 됐었던 그런 일들을 하루 이틀 만에 이제 끝낼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고, 제가 현장에 직접 찾아갔을 때 공무팀장님과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도 이제 현장에 있어봤지만 이게 어떤 서류 작업을 하고 끊임없이 서류를 재생산하고 그 똑같은 서류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일일이 그 사람이 2D로 CAD 작업하고 이런 어떤 그런 비효율적인 비생산적인 업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비한 기반으로 디지털화하면서 이제 현저히 그런 업무들이 줄어든 그런 이제 것들을 제가 직접 눈으로 이제 목격할 수 있었고요. 하단에 그 상자를 보시면 다음 LH가 국가철도공단입니다. LH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프로젝트가 목정역 스마트시티, 이것도 이제 시범사업의 일환인데, 여기서도 그 BI 기반으로 공정과 원가 관리를 하는, 시범적으로 하는 그런 이제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쪽도 그 도로공사와 마찬가지로 그 BI 기반으로 공정과 원가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체 또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다음 철도공단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떤 그 상대적으로 도로공사나 LH에 비해서는 조금 그 속도는 더딘 것 같은데, 하지만 철도공단도 자기들 나름대로 기준을 지금 제정을 하고 이제 추후에는 좀 완벽히 구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립해 나간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당사가 올해 그 벤틀리의 싱크로 4D 프로를 활용해서 수행했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프로젝트는 용인의 꽃타운 조성 민간 투자 사업이었습니다. 사업비는 5,500억 정도 되고요. 공사비는 한 1,900억, 운영비 3,600억. 네, 그래서 저희가 그 현장 공정 관리와 원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수행 범위를 구조물로 일단 한정시켰습니다. 처음부터 첫 수행에 모든 범위의 이제 것들을 공정을 다 하기에는 오히려 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구조물로 선정을 해서 4개 시설을 적용해 보았고요. 단계를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수행을 했습니다. 제가 계속 앞서서 뭐 BIM 4D, 5D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내용들은 잘 아실 것 같지만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차원이라는 거는 저희가 정의한 건 아니고, 저희는 이제 그 국토부라든지 조자청이라든지 이런 이제 정부 기관에서 준용하는 그런 기준들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제가 4D 또는 5D 이런 것들이 공정이랑 시간 개념과 비용 개념이 들어갔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이제 확인차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 말씀드렸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측 그 상단에 보시면 저희가 1차, 2차 이렇게 4개 시설이 있는데 이렇게 나눠서 했다. 그리고 밑에 수행 경위는 올해 1월부터 해서 9월까지 저희가 이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다음과 같이 저희가 작업을 했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네, 그럼 현장에 저희는 시공사에 아까 앞서 그 발표를 해주신 분들은 이제 설계 쪽에 주로 이제 많은 어떤 포커싱이 맞춰져 있었고 그 내용이었는데, 저희는 시공 땅에서 어떻게 했는지 구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BIM 4D, 5D 수행 구조는 말 그대로 그 공정 관리와 원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BIM 중심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좌측 상단에 공정 그 중간에 BIM, 그 우측에 원가, 이것들을 다 버무려서 그 공정 원가 관리를 싱크로 소프트웨어 상에서 저희가 이제 현장에 공정과 원가 관리를 수행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좌측 하단에는 이렇게 구조는 좌측 상단과 같은데, 이거를 실제 우리 운영하는 좌측 하단에 UI는 이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우측에 수행 프로세스입니다. 4D, 5D IBS 정의, 그리고 공정 데이터 생성, BIM 모델 생성, 원가 데이터 생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다 같이 이제 종합해서 공정과 원가 관리를 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4D, 5D IBS 정의입니다. 이게 그 프로세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요. 그 이유는 공정 데이터, BIM 모델, 그리고 원가 데이터 이런 것들은 그 기준에 맞게끔 그 만들면 됩니다. 근데 그 기준을 처음에 잡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IBS 정의가 가장 중요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다 따로 옵니다. 내역수가 다르고, 이 WS 공정이라고 하죠. 공정 다르고, 현장에서 이제 작업하는 공정 다르고, 그리고 모델도 이게 또 체계가 위계가 다릅니다. 근데 이 위계를 다 똑같이 맞춰주고 같이 얘들을 그 싱크로하게 말 그대로 싱크하게 돌리려면, 싱크하게 돌리면 이게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 작업이 가장 중요하고, 이걸 맞게 맞추려면
원가에 대한 그 내역설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요. 현장 시공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BIM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그 아실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불협 방지 앵커라고 해서 이제 처음에 그 집안을 천공을 하고 앵커를 넣고 이제 인장을 하는데 내역서에는 이게 한 줄입니다. 한 줄인데 실제 작업은 이게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집안을 천공하고 앵커를 넣고 그 다음에 기초를 타설한 다음에 이제 앵커 인장을 하거든요. 그럼 이게 시간적으로 내역서는 한 줄인데 공정은 되게 많죠. 근데 BIM상에서도 이거를 또 구현을 해야 되는데 얘들을 다 어떻게 맞추냐 이런 것들을 다 미리 고민한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기성 신청할 때 불협방지 앵커 작업했을 때 돈 주세요라고 하면 다 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직 너희 인정 안 했잖아 라고 하고 50%만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의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IBS 정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렇게 정의가 끝나고 나면 그 우리가 앞서 정의했던 대로 공정 계획을 검토하고 시공팀이랑 같이요. 수정한 다음에 공정표를 작성 완료를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BIM 모델을 이제 생성을 하게 되는데 BIM 모델은 이 현장 같은 경우는 기존의 BIM 모델이 생성이 되어 있었고 필요한 부분들은 추가로 이제 생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원가 데이터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여기도 기준을 이제 정립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BIM에서 수량 뽑을 수 있는 것들은 BIM에서 이제 뽑으시면 되는데 모든 것들을 다 BIM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방수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방수를 BIM으로 우리가 굳이 표현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럼 이런 것들은 그럼 또 우리가 원가를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 BIM 수량을 뽑을 건 뽑고 또는 콘크리트 수량에 따른 이제 가는 것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거는 또 이제 콘크리트 수량에 이제 상관성이 높은 친구들은 뭐 예를 들어서 거푸집 또는 뭐 하여튼 콘크리트 수량과 같이 비슷하게 가는 뭐 철근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비율에 따라서 같이 좀 가져도 될 합리적인 거고 그러나 너무 이제 또 따로 노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 친구들은 또 따로 적정한 비율로 또 선정해 줬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 감으로써 저희가 이제 이 데이터들을 다 생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들을 마지막으로는 BIM 모델 공정 데이터, 원가 데이터를 싱크로상에서 저희가 같이 이렇게 매칭시켜서 이제 공정과 원가 관리를 수행했습니다. 예, 그 좌측의 이제 화면이 자세히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좌측 내역서 부분이 이제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간트 차트 부분, 그리고 그 간트 차트 밑에는 매출의 그래프가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BIM 모델 두 개가 나눠져 있는데 좌측은 이제 계획, 우측은 실제. 그래서 계획 대비 뭐 실제 안 됐다. 제가 이건 좀 약간 과학 일부로 차이가 나도록 보여드리는 거고요. 어찌됐건 우리는 내역서와 함께 이 하나의 소프트웨어에서 내역서와 함께 그리고 전체 공정 그리고 그 공정에 맞는 좀 발주에서 인정해놓은 부분만 제가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색은 그걸 나타내고 빨간색은 제가 이제 임의로 한번 작성해 봤는데 어떠한 그 경우에 공기가 늦을 수가 있죠. 늦을 경우는 이제 우리가 좀 일정을 땡겨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이제 그만큼 땡겨진 그 모습을 지금 빨간색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저희가 이제 싱크로에서 작업을 이제 공정, 원가, 그리고 어떤 3D BIM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했던 것들을 보여드린 거고요.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제 대시보드 기능이 있어서 벤틀에서는 대시보드 기능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파워 BI 기반으로 대시보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전 직원들이 이제 이 대시보드에 접근을 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매출이 계획 대비 얼마큼씩 발생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대시보드 상단에는 이제 매출과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고 하단에 보면 안전관리비라고 또 있는데 이거는 뒤에 이제 또 나올 거긴 한데 먼저 말씀드리면 안전팀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시공팀에 비해서 현장에 대한 그 감각이 조금 이제 낮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중에 이제 시공감도 있으시고 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시공팀보다는 조금 이제 감이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시공과 연계해서 지금 안전관리비가 얼마만큼 우리가 계획을 했고 당초 예산이 얼마고 근데 예산들이 계획은 이제 해보니까 얼마가 더 들어가고 지금 근데 쓴 돈은 얼마고 이런 것들을 현재 매출과 같이 또는 이제 시공 순서와 같이 공정 진행과 같이 안전관리비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현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했던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그 안전관리자 같은 경우는 현장 그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분명히 이제 있을 거고 그러면 도면을 볼 시간도 없고요. 도면을 본다고 해도
그 안전 능력은 뛰어나시지만 시공 능력은 아무래도 좀 영향은 부족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업무 자체가 비효율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 관리비를 저희가 계획을 할 때는 이제 전체 공정 흐름에 맞춰서 안전 관리비를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공정을 고려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안전 관리자 담당자 본인 이제 경험에 기반해서 예를 들면 아파트 공사하시는 분이 이렇게 환경시설 오시면요 그 사실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경험도 안 맞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비효율적인 비용이 집행이 되고 초반에 돈을 많이 써버리고 나중에 안전관리 예산 한정되어 있는데 나중에 돈이 부족한 경우가 좀 허다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싱크로를 통해서 전체 그 공사 진행 공정과 그리고 매출 계획 그리고 더불어서 안전관리비까지 이렇게 우측 하단에 저기 그래프를 보시면 당초 예산은 녹색 그래프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계획은 빨간색 그래프, 지금 파란색 그래프는 지금 실적인데 파란색 그래프가 저기 한 7월, 올해 7월 정도일 겁니다. 7월 정도인데 지금 중간을 지금 두 그래프에 지금 중간 정도에 위치를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종합입니다. 당사는 건설산업 혁신의 핵심을 비한 기반의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생각을 변화시켰고요.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맞이될 새 시대에 저희는 항상 끊임없이 대응할 수 있고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저희는 이제 끊임없이 진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한 기반으로 업무 효율을 증대시켜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이고요.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며 시공 및 검측 정확도를 향상을 통해서 품질 향상을 극대화시킬 것입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